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손여루 팀장님 그리고 최병원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앞으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분석해드리고 전략 짜드리고 있으니까 2부도 여러분들의 종목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와 전화를 통해서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전화 상담은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2부 때도 저희는 상담을 계속 받으리고 있기 때문에 올려주시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2부의 공통 종목으로 우선 첫 번째 LG 생활건강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몽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 되겠는데요. 네. 지금 LG 생활건강 종가 보시면 32만 원대거든요. 이분은 거의 이제 반토막이 난 거죠. 61만 1,400원에 13%. 그러니까 그 들고 계셨던 시간도 꽤 돼요. 그렇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쭉 원만하게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 추세 자체도 완전히 뒤집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도 이런 차트를 본 것 같거든요. 네. 우리 NC소프트 할 때 차트 비슷한데 그렇지 않아도 애몽님께서는 네. 1부 첫 번째 종목이었던 NC소프트 상담을 보면서 두 분께 혹독한 충고를 듣고 싶어서 신청을 하셨다. 본능적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네, 본능적으로 이게 남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그러니까요.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LG 생활건강은 더 심해요. 이게 180만 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세상에. 지금 30만 원이 된 거기 때문에 네. 과연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앞으로 좀 진단을 좀 혹독하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그러면 우리 팀장님부터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투자 의견 어떻게 될까요? 네, 투자 의견 보유 보유할까요?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은요? 매도입니다. 매도. 네, 엇갈렸습니다. 자, 이제부터 두 분 다 보유든 매도든 조금은 혹독하게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팀장님 보유를 왜 해야 될까요? 네, 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내 종목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왜 주가가 이렇게 되는지 알아보고 이 종목이 그렇다고 하면 가능성은 있는 점 체크하고 안전하게 빠져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굉장히 결과론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사실 상반기에 조금 기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경제 전문가이지 어떤 대외 언론, 정치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뭐 중국과의 우리나라의 입장 이런 게 아쉽습니다. 그런 현상이 예상은 됐는데 우리 예상보다 혹독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뭐 한한령 관련 뉴스도 있었고 뭐 OEM 기업들은 그냥 설명도 안 하겠습니다.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장점. LG생활건강이랑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완제품에 자기들의 로고를 박아서 팔고요. OEM 기업들은 로고 빼고 줍니다. 완성 기업한테. 그러면은 이 중국이랑 미국 이런 다른 나라 샀을 때 이게 어디서 온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거죠. 근데 LG생활건강이랑 아모레퍼시픽이 박혀 있으면 안 산답니다. 왜요? 감정 때문에. 그래서 저도 사실 이런 말이 안 나왔으면은 말할 수 없겠지만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평론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 전문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뉴스 검색해보시면은 중국인들이 이미지 때문에 우리나라 상품이 밝힌 걸 안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네. 근데 LG 생활건강이 2021년에 실적 타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2023년 상반기에 뭐라고 했냐면 중국 타겟팅을 포기하지 않고 돌파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3분기 실적 보시면 이제 애널리스트 분석을 하셨는데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30% 정도 깎였는데 중국 매출은 거의 70%가 깎였다고 합니다. 많이 깎였네. 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랑 제가 비교를 해드린 이유는 아모레퍼시픽은 상반기에 중국 매출 비중을 줄이고 미국, 유럽, 일본을 돌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뭐 아모레퍼시픽도 실적이 잘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실적 감소가 10% 내외였습니다. 상대적으로 LG생활건강보다 잘한 거죠. 거기다가 아모레퍼시픽은 그 어떤 자회사 모멘텀으로 그나마 좀 하방을 견디는 모습인데 LG생활건강은 좀 정통으로 맞았다. 근데 뭐 LG생활건강이 이렇게 두들겨 맞고 나서 우리가 중국 비중을 뭐 다른 데로 돌리겠다 이런 발언을 안 해서 아쉬운데 그나마 그 뒤에 나온 게 뭐 시진핑 주석의 방한 가능성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화장품 가격을 5에서 7%가량 인상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적이 뭐 바닥이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뭐 4분기가 바닥일 수도 있고 상반기가 바닥일 수도 있고 이제 PD님께서 찾아준 거에 보면은 푸샴푸가 정말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걸 제가 눈으로 못 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실적 바닥이 언제일지 이제 뭐 그런 LG생활건강의 전략을 바꾸던가 푸샴푸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정말 불티나게 팔리던가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는 아 내가 이제는 걱정을 덜 해도 되겠구나. 근데 지금은 아 이 정도까지 뉴스가 나왔고 이런 모멘텀이 예상되니까 그렇다고 LG생활건강을 내가 그냥 단기적으로 뭐 저점 이탈했으니까 팔아야지 이렇게 볼 종목은 아니고 그것까지 확인하고 아 내가 정말 볼 만큼 다 봤다라고 판단하고 매매를 하셔도 늦지 않는 종목이다. 그걸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우선 손절가는 제가 28만 원. 28만 원? 손절가를 제가 28만 원, 29만 원, 28만 원 뭐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3만 3천 원 정도. 근데 이제 한 6개월 33만 원? 네, 이제 6개월 정도 보유하신다고 네네. 하면은 48만 원까지도 볼 수 48만 있겠다. 원까지. 그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손연호 팀장의 LG 생활건강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참 험난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최병원 전문가께서는 그냥 매도 의견이시고 뭐 평소 때처럼 강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LG 생활건강은 아모레 퍼시픽이나 아모레 그룹이 화장품 위주로 하죠. 거기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LG 생활은 화장품이 3분의 1 정도 되고 나머지 생활용품, 기타 뭐 뷰티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생활용품 3분의 1, 뷰티 3분의 1 되고 그러면 그래서 2015년부터 사드에 이제 중국에 이제 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속 화장품제 끝없이 내려왔거든요. 15년도부터. 그러면 내려왔는데 왜 LG 생활건강은 15년부터 안 내려오고 그때 위로 올라갔거든요. 그 왜 올라가냐? 화장품은 중국 관련된 게 이미 아무래도 계속 피해를 보고 올 거니까 그 내려왔는데 이 주식은 올라가니까 그럼 사람들이 아모레를 팔아서 이 주식을 사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 화장품은 예전 근데 대신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 말고 이제 중동이라든지 이쪽으로 이 LG생을 많이 나가서 좀 더 이제 실적을 방어를 했거든요. 그 아무래도 중국 위주 면세점이나 뭐 이렇게 관광 이렇게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걸로 직격탄을 막 안 좋아졌고요. 그러면 이제 화장품도 그러면서 중국이 로컬 화장품들이 이미 우리만큼 기술 다 올라와서 인기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화장품 시장 자체가 크지를 못합니다. 세계적으로.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LG 생활건강은 뭐 다른 이제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뭐 뷰티 쪽으로 가서 좀 해서 실적도 안정적으로 나오다가 중요한 것은 산업의 성장이 계속 멈춘 게 아니라 하락으로 들어갔으면 주식은 끝없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아모레 퍼시픽도 400만 원, 300만 이렇게 가던 게 좀 저 밑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LG 생활건강도 바닥이 어딜지 모를 정도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생활용품은 그대로 나가는데 이제 그러면 악재가 뭘까? 그럼 우리도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중국도 고령화 급격히 진행되고 있고 우리도 고령화 급격히 진행되고 있고요. 네. 중국 경제가 잃어버린 20년 간다고 제가 10년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중국에 대한 피해는 회복이 안 될 걸로 보이고요. 특히 또 정치적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도 이 전체 보면 이 주식은 정치적 이유 때문에 빠진 거 아니고 물론 그것 때문에 빠진 것도 있어 그죠. 그거보다도 이미 그 전부터 21년도 여름 가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에 매출이 3% 빠졌어요. 영업이익도 빠지고 이미 전기 대비도 빠지고 이미 실적이 2021년도 말부터 하반기에 빠지기 시작했던 경기가 21년도 고점인데 경기가 직격탄 뭐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고 그럼 중국이 특히 크게 내려가면 당연히 안 좋아지는 거죠. 그때 팔았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생활용품도 작년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 덜 팔려요. 그런데 화장품도 같이 이제 중국이 이미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전반적으로 또 소비가 줄어들고 코로나 때에는 소비가 아주 좋아서 영업이 1조 2천억 나오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전보다 덜 소비하면 코로나 피해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빠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코로나 피해주들은 코로나 끝나고 나면 끝없이 실적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 바닥까지 오면. 그때 당시에는 1조 2천이니까 시가총액 기준 보면 뭐 10배 정도, 10배 정도 됐나요? 8조 9조니까.
한 8배 정도밖에 안 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5조 대인데요. 이게 보시면 자, 5조예요. 근데 올해 영업이익이 5천억 안 나올 걸 보이거든요. 당연히 안 나오겠죠. 지금 쇼크가 일어나니까. 그러면 지금도 비싼 거죠, 이거. 그러면 주식을 실적이 나빠지고 있는데 그 나빠진 거 알고 있는데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보시면 차트도 21년도 급격히 3년 동안 급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빠지는 거죠. 1조 2천억 영업이익 나다가 뭐 앞으로 3천억 4천억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그럼 당연히 막 70% 80% 빠져야 되잖아요. 이거 주식은 170만이니까 80% 빠졌잖아요. 그죠? 네. 그렇더라도 반전의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 그럼 앞으로 중국이 침체가 우리하고 관계되고 침체가 더 되고 그러면 그 다른 데 팔아야 되는데 미국으로 그렇죠. 가서 미국에 가서 뭐 우리나라 생활용품 되겠습니까? 경쟁력이라는 그렇지, 경쟁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원재료는 다 올라가 있죠. 세제부터 원재료 다 올라가 있잖아. 이제 나프타 가격도 다 올라가 있으니까 당연히 마진이 30% 줄은 거죠, 이번에. 이 마진 주는 것은 이제 원자재가 올라갔는데 당연히 판매 가격 올리면 안 되는데 경기도 안 좋은데 세제도 비싸게 파면 누가 사냐고 그죠? 원자재가 올랐으니까 1,000원에 원자재 30% 기본 올랐으니까 1,000원짜리 1,300원 받으면 얘들이 그래야 마진이 똑같는데 당연히 마진은 30% 주는 거예요. 그래서 30%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고금리가 좀 계속 이어진다 그러지. 원자재가 쉽게 안 빠지고 물가도 잘 안 빠지고 그러면 이 회사에 모멘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더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주식도 당연히 20만 원까지 갈 거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전 모멘텀은 금리가 원자재가 다 빠지고 금리도 내려가고 물가도 내려가고 그 다음에 다시 중국 경기도 살아나고 우리도 뭐 그러면 모를까 그러지 않고는 그렇다. 그래서 그리고 이 수급이 원래 이 종목 이렇게 가면서 이게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영풍제 딱딱딱 내려가잖아요. 네. 끝없이 올렸다가 수급으로 계속 이렇게 올리다가 수급이 한쪽이 팔면 쫙 내려가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이것도 유통 물량이 적은 상태에서 큰 손들이 장기 투자자가 갖고 있다가 장기 투자 거의 다 빠져나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만 갖고 있어 7%. 얘들도 팔았어야 돼 맨날 안 파는 거야 공부를 안 해가지고죠. 그래서 제가 직무유기 중이에요? 국민연금도 네. 직무유기예요. 고유계정 외주 주지 않는 50%는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공부를 하나도 안 하니까 주식에 깨먹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은 성장주가 아니에요, 그죠? 네. 성장의 세태주예요, 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하고 있죠. 하락하는 것은 저는 내일 네. 손절가 30만 원, 목표가 네. 35만 원입니다. 네. 자, 애몽님, 원하시는 대로, 최대한 마음은 아프지만 냉정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마음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두 분의 의견을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우선 손여로 팀장은 보유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목표가 48만 원을 좀 제시하셨고, 손절가 29만 원인데, 좋은 얘기는 없었어요. 자, 그리고 최병원 전문가께서는 오히려 매도, 부진한 전망, 또 이미 실적은 앞서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면서 목표가 35만 원, 손절가 30만 원 제시합니다. 네. LG 생활건강으로 2부 종목 진단 출발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또 매운맛 진단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특별하게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매운맛으로 진단 도와드릴 테니까요. 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도 좀 본인을 너무 힘들게 하는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시간 꽉 채워서 종목 진단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또 매수문의 같이 남겨주시고요. 전화상담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네, 크라우드웍스요. 크라우드웍스. 이거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네요. 그러네요. 네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46,000원에 50%요. 비중이 좀 높으시고 4만 원대 들어가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6만 원대 봤었는데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이제 많이 떨어졌다 싶어가지고 그때 예. 나눔 AI가 조금 크게 올라갔을 때 알아보다가 이 종목을 보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네. 자, 이게
22,000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그래도 일봉상 살짝 고개를 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예전에 비하면 충분하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요. 가장 궁금하신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이게 그 매수가까지 올까 해가지고 연락드려봤어요. 알겠습니다. 매수가도 좀 회복을 하고 그리고 수익도 네. 날 수 있는 방향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손여로 팀장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제가 짧게 봤을 때 밸류에이션으로는 매수가 온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만약에 시장이 현재 추이를 이겨주고 AI 관련 모니터링 많이 나온다고 하면은 좀 안전하게 꺼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보통 신규 상장 종목들이 보통 이런 움직임 보여줍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종목이 10개가 상장을 하면은 10개 중에 하나는 한 3일 정도 흔들리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10개 중 9개는 보통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3개월 차에 반등이 나오거나 3개월 차에 반등을 못하면 이제 추가 상장 이제 풀린다고 하죠. 전문용어로 풀린다. 네. 그래서 이제 보호 물량이 이제 풀리면 예수 물량, 예. 더 밀린 경우에 있는데 크라우드웍스는 그래도 어떤 대외적인 변수를 고려하더라도 조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 종목이 속한 섹터랑 어떤 지분 덕분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뭐 크라우드웍스가 그냥 뭐 제조업이다. 뭐 일반 뭐 어떤 뭐 제조업이다. 그러면 못 일어났을 텐데 AI 기업이고 네이버가 지분 1%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이 AI 하이퍼클로버 X 사업을 위해서 약 100개 정도, 스타트업 기업 100개 정도에다가 지분을 투자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상장을 시도한 종목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제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료 AI가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AI도 의료 AI가 강하게 가다 보니까 따라 붙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의료 AI들은 사실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 없고요. AI 기업은 셀바스 AI랑 엠로 말고는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없습니다. 근데 AI 기업들은 뭐 상장을 보통 작년이나 올해 했다 보니까 크라우드웍스도 적자 기업입니다. 근데 올해 상장했으니까 중장기적인 보유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시청자분께서 이 종목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네이버가 보유하고 있고 현재 AI 관련 뉴스나 뭐 주가 추이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좀 빠르게 2주 안에 꺼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손절가는 제가 손절가는 기계적으로 제가 24,000원 정도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차 목표가는 한 43,000원 정도 43,000원 정도 이때는 비중을 좀 반드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2차 목표가는 제가 한 56,000원 정도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뭐 네이버가 네이버 또 인텔이랑 손잡고 엔비디아에 대항하는 뭐 CPU를 만들겠다 이런 뉴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훈풍이 불길 바라고 국내 시장이 오늘이 바닥이길 바라고 AI 관련해서 정부 정책 발언 꾸준하게 나와준다고 하면 좀 빠르게 꺼낼 수 있지 않을까? 요 세 가지 뉴스 체크하시면서 크라우드웍스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어쨌든 목표가 나온 거 보니까 수익은 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차 목표가 43,000원 이때 비중 축소 꼭 해주시고 56,000원 2차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24,000원 드릴 테니까 비중 높으시잖아요. 잘 대응하셔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라우드웍스였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BH 살펴보겠습니다. 머리끝 발끝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매수가는 23,100원이고요. 비중 15% 가지고 계십니다. BH 좀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듯 하다가 최근 들어서 살짝 특히나 오늘 6%로 좀 강하게 뛰어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BH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따라서 지금이 저점이다. 매수 기회다라는 리포트 분석들도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최병훈 전문가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BH가 PCB 업체 FPCB 연성인쇄 회로기판 연성인쇄 회로기판 제가 항상 BH라든 대덕전자 이렇게 나오면 관심 갖지 마시고 그 시대는 아니고 이수페타시스 시대다. 그죠? AI. 그러니까 물려도 거기가 물리라.
정말 미국 주식까지 좀 영어를 좀 할 수 있으면 네. 뭐 엔비디아 관련 주식 사지 말고 엔비디아 주식 엔비디아를 제일 사라. 좋다. 예, 맨날 그렇게 이야기해요. 쓸 뜻이 다른 거 계속 해가지고 이건 많이 싸니까 아까 어떤 분도 위메이드가 잠깐 좋으니까 위메이드 좋으니까 그걸 보고 NC소프트 NC 를 사는데 사셨죠. 위메이드 NC와 전혀 하는 일이 좀 다른데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는 적청으로 단 연성 해로기파는 적청으로 해가지고 HBM이라든지 이런 데 수혜를 입을 수 있는데 BH는 인쇄로기파인데 그 정도의 기술력이 없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혜가 안 되고 또한 그러면 여기 이제 주로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삼성전자, LG전자 뭐 이런 쪽에 주로 들어가서 하면 IT 소열 같은 IT 업체들이 전부 다 실적이 안 좋잖아요. 지금 TV부터 LCD부터 뭐 핸드폰 다 잘 안 팔리는데 나는 관련된 부품을 산다는 것은 특별한 모멘텀 없는 주식은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업종 내에서도 다 가는 게 아니라 몇 개 정도 확실하게 기술이 있고 거기 산업이 성장을 못하고 성숙기에 딱 들어가면 거기서 몇 개만 살아남는 기업 그거라도 안 해야 돼. 그것도 안 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고 싶으면 그거라도 해야지. 그래서 핵심적인 걸 안 하면 항상 투자라는 것은 핵심 포인트를 뚫고 정확히 하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몇 개, 세 개를 산다고 똑같이 지금 이수페타시스 만약에 BH 대덕전자 이렇게 세 개 샀는데 그 세 개 중에 대덕전자가 가장 수익이 많이 났네. 네. 그 다음에 이수 안 들어가고 그건 단기적인 거죠. 수급에 의해서 그런 거지만 크게 보면 결국은 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최근 들어 예를 들어서 이수페타시스 샀다면 이것도 손해겠죠 당연히. 같은 기간에 샀으면 이것은 28,900원 샀으니까 23,000원이니까 이것도 손해 났어요. 만약에 샀으면 BH는 23,000원 샀으니까 여기 샀으니까 뭐 비슷하게 이것도 내려왔다가 지금은 여기니까 그럼 이게 손해가 덜 났어요. 이 평가 손해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 주식은 늘 부실주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뭐 테마주나 부실주 가격을 보고 사니 가격이 나의 이제 그 기업의 평가가 아니거든요. 물론 보여주는 가치지만 그래서 이런 것은 큰 모멘텀이 없는 상태고 1분기 실적도 보시면 지금 연간 컨센서스는 이렇게 영업이익을 올해 1,190억을 내놨어요. 그런데 상반기에 186억이 났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180은 상반기보다 하반기 더 좋아질 게 없는데 1,000억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피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온 걸 보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번에 실적 나오고 하면 다 안 좋아지거든요. 네. 지금 IT에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주식들은 관심을 보시면 올해 상반기도 잠깐 이렇게 갔거든요. 이제 6월때 엔비디아가 하니까 그러면 요걸 가지고 가면 제대로 먹은 적도 없이 손해 나는 거예요. 이수페타시도 만원대 저 위에 갔다가 내려오니까 만약에 물려서 만원대 오면 더 사면 되죠. 아니면 기다리면 또 회복하니까. 이것은 그런 모멘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반전할 때 팔고 관심을 저는 이제 FPCB가 난 PCB라는 업체는 결국 IT 수요가 많이 늘어야만 들어갑니다. 법령부터 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최고 회사를 사는 게 낫다. 그래서 저는 반등시 그런 의미로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62평선 정도까지 보면 되니까 62평선이 21,900원이에요. 7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9,000원. 박스권 반등할 때 매도하고 나오시고요. 이쪽은 관심 갖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계속 좀 매운맛 진단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BH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렸고요. 19,000원 손절 그리고 21,900원으로 목표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뭐 네. 우리 최병원 전문가님은 조곤조곤 얘기하시지만 자세히 경청하다 보면 안 매운 적이 없다 이런 생각 좀 합니다. 근데 이 매운맛 진단 때문인지 네. 많은 사람들이 나 혼날 것 같아서 약간 겁을 먹으셨는지 지금 종목을 조금 약간 멈추셨어요. 근데 마음이 약간 이게 무서울 수 있지만 이거 딱 들으면 효과는 좋습니다. 맞아요. 확실하게 방향 정할 땐 좋아요. 그럴 때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빠르게 남겨주세요. 종목명, 좋습니다.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혼내드립니다. 자, 이번에 양두현님께서 네. 신성 델타테크를 올려주셨네요. 오랜만에 보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42,000원에 매수하셔가지고 10%를 담으셨는데 오늘도 음봉으로 마감을 했네요. 최근에 이제 상승세 막 올라갈 때
예, 그때 좀 보시면서 들어가신 것 같고 올라간 이후로는 약간 그래도 바닥권의 움직임을 바닥권에서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살짝 더 밀려가지고 네. 약간 조짐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더 들고 가야 되는 건지 오늘 또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팀장님, 이 신성 델타테크는 다시 4만 원이 좀 깨져 있는 상태인데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좀 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청자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시장과 반대로 가는 종목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가치 투자를 해야 될까요?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이 어려울 때 우리가 기억나는 단어들이 뭐 유가, 원자재, 초전도체 이런 게 기억나죠? 그 다음에 그때는 이 종목 100개 중에 94개 떨어지고 6개 갈 때 6개 가는 게 원자재, 방산, 초전도체였습니다. 네. 근데 오늘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죠? 오늘 상장 주식의 거의 90%가 상승을 했는데 신성 델타테크는 음봉에다가 외인 기간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신성 델타테크는 사실 완전 테마주도 아니죠. 실적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는 테마의 움직임인가? 이 종목을 갖고 있는 실적에 의한 움직임인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신성 델타테크가 예전에 초전도체 옷을 입기 전에 2차 전지 소재 부품 쪽으로 테마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보시면은 7월 달에 엄청나게 움직였는데 요 부분이 되게 안 움직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보면 다 하루에 5%씩 6%씩 움직인 거거든요. 이것도. 센 거네요. 네, 근데 이때 움직인 게 2차 전지로 움직인 건데 2차 전지로 움직이고 있다가 초전도체 테마를 입으니까 이렇게 상승한 겁니다. 근데 2차 전지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2차 전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신성 ST가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안 빠지죠. 그러니까 전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성 델타테크가 정말 매력적인가? 왜냐하면 신성 델타테크가 예전에 2차 전지 부품주로 부각될 때는 저평가 매력도를 갖고 있었거든요. 네. 한 5분의 1 정도. 근데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업종포가 60인데 이 종목의 퍼도 60이 됐습니다. 그럼 제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럼 싼 게 아니죠. 그럼 이 종목이 더 갈 수 있는 가치가 있느냐? 초전도체 가능성이 있다고 과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시장이 좋았다면 제가 좀 강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전도체 우리나라가 정말 혁신 이거 키 잡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의 초전도체를 휩쓸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뭐 네이처지나 뭐 박사분들도 이렇게 좀 약간 부정적인 뉴스 나오고 있잖아요. 그분들도 서로 의견이 분분하죠. 예, 그 다음에 퀀텀 연구소 지분 냈다 팔고. 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신성 델타테크를 제가 초전도체로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럼 2차 전지를 말씀을 드려볼까요? 근데 신성 ST가 상장이 돼버렸는데? 네. 약간 LG 화학 같은 느낌이죠. LG 엔솔이 상장되고 난 LG 화학. 네. 근데 제가 정말 부정적인 얘기밖에 안 드렸는데 주가는 버틴단 말이죠. 그래서 또할 말이 이게 정말 전문가의 뷰대로 움직이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뇌피셜이지만 그래도 어떤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 수급, 시장과 반대로 가기 때문에 면밀하게 대응하셔야 된다. 그래서 추가 매수 의견은 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제가 36,000원 말씀드리고 일단 신성 델타테크 움직이기 위해서는 2차 전지 붐이 일어나면 그래도 2차 전지 부품주로 엮였던 이력이 있으니까 움직일 것 같고 초전도체 관련 뉴스가 나오거나 이렇게 움직였을 때는 제가 1차 목표가는 한 48,000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2차 목표가는 한 55,000원 정도 잡고 안전하게 빠져나오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매매로 접근하자라고 좀 말씀해 주셨고 추가 매수는 권유하지 않았어요. 자, 목표가 48,000원에서 55,000원 1, 2차 잡아드렸고 손절가 36,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입니다. 이번에는 권희천님의 종목이고요. 기아차 진단합니다. 평단가 85,000원이고요. 비중 20% 가지고 계시네요. 기아차 오늘은 78,5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시청자님이 궁금하신 부분은 올해 배당을 받아야 되는 건지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연말이네요, 하시는데 진짜. 예. 맞아요. 점점 이 배당에 대한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맞습니다. 기아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저도 히든 카드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맞아요. 86,000원인가 진짜 손절가 83,000원 이렇게 제가 손절가 짧게 잡아드렸거든요. 예, 손절가 짧게 잡아드린 종목은 많이 올라온 주식들 중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성장을 잘 못하고 앞으로 업황이 나빠지는 것은 손절가 좀 짧게 잡아주고요. 손절가를 안 잡아줘도 되는 것은
아주 이제 추세적인 어떤 산업이 크게 패러다임에 바뀌어서 성장하는 것들은 물려도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 기아 현대차는 투자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자금 여력이 좀 크고 이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좋아합니다. 현대차 기아차. 야, 이렇게 다 많이 보는데 네. 왜 이렇게 주식이 안 갈까? 그죠? 왜 안 갈까? 신기해요, 그죠? 희한하네 이런 것도. 얘들이 이제 얼마나 보냐면 현대기아차 그룹이 지금 올해 30조 정도 이렇게 하죠. 아 그러면 기아차도 지금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2조 정도 되는데 현대차도 보면 오늘 15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만 27조 적은 거죠.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기아의 시가총액을 보면 12조를 버는데도 시가총액이 현재 31조예요. 그러면 12조보다 10배면 120조 돼야 되잖아요. 그쵸. LG 에너지솔루션부터 더 가야 되죠. 10배만 그죠? 시장은 9배 정도, 10배 정도 되거든요. 시장도 절대적인 저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걸 이렇게 싼데 3배밖에 영업이 3배밖에 안 되는데 그죠? 안 사는 거잖아. 개인도 왜 없고. 그럴까? 매력이 없나요? 너무 매력- 오랫동안 그 이미지라는 것도 있잖아요. 기업의 이미지. 수익을 내가 사면 이 큰 주식은 사면 수익을 잘 안 갖다 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동차는 이미 성장을 못하는 산업이죠. 엔진차는 나온 지가 한 50년 넘었거든요. 거의 100년 가까이 되나요? 그러네. 그래서 현대 기아차는 실제로는 21년도 보면 매출액이 기아는 28%, 23%, 16% 이렇게 증가했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갑니다. 정상적으로 3, 4% 성장하는 거죠. 우리나라 경제 성장은 뭐 내년 2% 정도 되면 경제 성장보다 조금 나을 수 있지만 3% 성장을 하면 거의 못 하는 거예요, 성장을.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양극재는 뭐 30% 이상 50% 성장하니까 뭐 경제 성장 10배씩 이런 자동차 10배씩 성장하니까 주식이 당연히 10배 이상 같이 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러면 이 성장을 못 하고 특히 이제 테슬라 머스크도 그러잖아요. 고금리니까 금리가 높으니까 우리가 공장 개수도 좀 늦게 하고 천천히 투자하고 잘 안 팔릴 거다 차가 그래서 가격을 다운해놔도 그런데 그러면 현대 기아도 이제 미국에 지금 잘 나가는데 금리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파이낸싱은 주로 차를 사니까 파이낸싱 할 때 이자도 비싸고 그럼 만약 할부로 하면 할부 수수료 엄청 비싸지잖아요. 이자가 2배 높아졌으면 더 많이 내야 되니까 그래서 덜 팔릴 거다. 그럼 내년에 덜 팔릴 거라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년에 이익이 주는 회사를 내가 사서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평가된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자동차 엔진에 차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전 세계 10% 전기차밖에 안 되게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중앙 집중 이제 우리나라 현대기아 뭐 독일은 폭스바겐부터 이렇게 있잖아요. 미국은 GM하고 있고 이렇게 각 나라가 잘 사는 나라도 다 있었는데 일본도 그렇고 이게 이제 중국이 벌써 이미 전기차로 가가지고 자기도 25% 갔는데 중국이 막 전기차 갖다 싸게 해도 지금 통제만 하면 그냥 싸게 팔거든요. 그러면 이 국가가 잡고 있던 그 권력들이 중앙에 있던 권력이 분산되는 것처럼 이 산업도 분산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여러 가지 생존 게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자동차 업계들이 그래서 이것은 투자자들이 장기도 안 하고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경기가 나빠지면 특히 미국이 나빠지면 직격탄을 받고 그래서 항상 이런 것은 수익이 잘 나지 않는 주식인 자체에서도 올라갈 모멘텀이 없다면 실적적으로 잠깐 샀다가 손절가 짧게 잡고 빨리 팔고 이제는 그건 관심이 없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2016년도에 현대차가 17만 할 때 6만 원 갈 거라 막 그랬거든요. 전기차 막 가면서. 정말 20년도 코로나 때문에 6만 5천 갔다 왔어요. 네. 그리고 SDI는 뭐 67만 원 간다고 10만 원대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기아도 현대도 앞으로 전기차에 대응을 잘 못하면 되는데 제가 좋은 것은 이번에 보니까 머스크도 주춤하고 있고 도요타는 우리가 맞았지 않나 전기차가 안 된다 그랬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현대기아차는 역시 우리나라 뚝심 있는 오너들이에요. 밀어붙여요. 밀어붙이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보자. 현대기아차가 테슬라 다음으로 잘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그랬으면 다시 좋겠네요. 가겠죠. 시세가 원래도 10배 찾아가면 지금보다 시가총액이 한 3배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를 기다리고 그건 아직은 그 모멘텀 적지 않나 이렇게 보고 네. 좀 더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저는
주식을 갖고 시켜보지 말고 현금 들고 있으면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목표가는 82,000이고 손절가 76,000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당은 배당 5% 정도 말고? 4,000원, 3,000원 나올 텐데요. 5% 먹으려다 지금도 그 배당 때문에 지금 7% 깨지고 있잖아요. 5% 먹으려다 더 깨집니다. 그래서 안 맞네요. 손절선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고 5% 먹다 반타작 나거든요. 옛날에 반타작 났습니다. 2만 원까지 갔어요. 7만 원에서. 맞아요. 그래서 배당보다도 더 조심해야 할 단계다 이렇게 보고 손절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절가는 76,000원 잡아주셨고요. 목표가 82,000원 반드시 부지런히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정보가 궁금하십니까? 파라다이스 30%요. 요즘 카지노. 핫하잖아요. 파라다이스. 카지노. 예. 매수가랑 비중 좀 알려주시겠어요? 17,000원에 30%요. 네. 비중이 적지가 않으십니다. 자, 파라다이스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오늘도 후반에 좀 많이 밀렸죠. 수익은 많이 나는데, 네. 그거 난다는 거 딱 나오고, 그 다음 빠져버리는 거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예. 아니, 다른 것들은 다 올라가는데 왜 이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손절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 해야 되는지. 그러게요. 오늘 시장도 강해가지고 자, 종목들도 약간 좀 수익을 좀 돌리고 뭐 이런 분위기로 다 가는 것 같은데 내 종목만 이렇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 맞습니다. 예 보니까 하필이면 또 오후장께 들어가면서 확 떨어져가지고 뭐 맞아요. 대응하기도 애매합니다. 자, 손현호 팀장 연결을 좀 해드릴 테니까 파라다이스 얘기 잘 들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제 짧은 시간을 봤을 때는 좀 투자자분들께서 호텔신라나 롯데관광개발 때문에 조금 많이 위축이 되신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사실 파라다이스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 주식 파라다이스에 대한 뉴스보다 이제 앵커님 관심 많으신 그 전청조 남현희 씨 그 뉴스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주가에 영향은 안 준다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네네. 덕분에 파라다이스라는 기업이 있나? 이 정도는 보였지만 뭐 그런 생각한다고 이게 매매까지 연결 안 될 테니까. 근데 어떤 이제 파라다이스 관련해서 뉴스를 좀 추적을 했었는데 롯데 관광개발이랑 호텔신라는 정말 실적이 많이 깨졌는데 제가 그래서 다른 카지노주 봤어요. 강원랜드, GKL,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들을 봤는데 이제 호텔신라랑 롯데관광개발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도 떨어졌지만 전 분기 대비해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GKL, 파라다이스, 강원랜드는 전 분기 대비해서는 견조한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파라다이스가 이제 뭐 오늘 보니까 GKL, 파라다이스 다 밀렸더라고요. 뭐 롯데관광개발, 호텔신라. 근데 분명 이 종목들의 실적 추이는 다른데도 같이 움직인다는 건 이 종목이 갖고 있는 펀더멘탈보다 이 종목군에 작용하는 투심이 더 크다. 어쩔 수 없다. 이 종목의 잘못은 없지만 뭐 시장이 빼겠다는데 뭐 어쩔 수 없이 뭐 오늘 시장 정말 100개 중에 90개 올랐는데 이런 카지노 관련 종목들 약세를 보셔서 아쉽지만 파라다이스가 왜 떨어졌지? 이렇게 합리적인 이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11월 9일에 결산 실적을 발표하겠다고 공시에 올린 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실적이 얼마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롯데관광개발이랑 호텔신라가 실적이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그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냥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근데 정작 이 파라다이스 10월달 매출 보니까 전 분기 대비해서 한 15%, 30% 늘었다고 합니다. 방문객 수도 늘고 이제 로스율도 오른 거죠. 이게 굉장히 아쉬운 게 로스라는 건 이제 딜러한테 지는 거죠, 손님이. 근데 이제 파라다이스의 10월 매출 보니까 관광객 수도 늘고 로스율도 증가했기 때문에 파라다이스는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HTS를 보더라도 실적 컨센서스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뭐 컨센서스대로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제가 이 뉴스를 봤을 때는 호텔신라 관광개발만큼 깎이지 않을 것이다. 비슷하게 나올 것 같다. 근데 이 종목의 펀더멘탈을 시장이 못 이긴다. 그래서 뭐 너무 좌절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 이 실적만 지켜준다고 한다면 전 분기 비슷하게만 발표해줘도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보유 기간을 길게 하시면은 뭐 리오프닝 뭐 모멘텀, 뭐 시진핑 주석 방한 모멘텀,
실적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왔네? 그럼 이제 반발 매수에 들어올 거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뉴스에 따라서 수급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매매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 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제가 손절가는 좀 넉넉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 의견 드리지 않고요. 손절가는 12,400원 정도, 그 다음에 1차 목표가는 16,000원, 2차 목표가는 17,500원 정도 잡은 다음에 손실 줄이면서 종목 스위칭 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르는 장에서도 속상하게 만드는 종목이네요. 파라다이스 손실 줄이고 나오는 전략 말씀드렸으니까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파라다이스였습니다. 자, 파라다이스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유럽 증시부터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네. 분위기 좋아요. 좋네요. 네, 좋아요.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 많게는 프랑스가 1.8% 오르면서 거의 2%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분석으로 보면은 이제 파월 의장이 말했던 게 이제 비둘기적으로 좀 해석이 좀 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고 네. 최근 한 3거래일 정도 모든 지수가 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크게 다를 것 없습니다. 계속해서 좋게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아까 미국 선물 시장 어땠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 분위기 잘 이어받는 것 같아요. 지금 나스닥에서 1.4%로 3대 지수 중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다우 지수가 0.8% 정도 가장 적게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1%를 전후한 긍정적인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입니다. 네, 내일 우리 시장도 빨간불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린 어떤 종목 잡아야 되는지 히든카드 만나러 가보시죠.